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네, 보이시나요?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다 라는 책 속에서 나온 좋은 프로젝트의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기존에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는 익힐 어떤 기회나 경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진로 교육 사이에서의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잖아요.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지금 교육에서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 갖춰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메이커 교육이라는 좀 키워드를 뽑아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과연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또 이 프로젝트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간, 노력, 창의력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환경 오염이라든지 쓰레기의 어떤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간, 노력, 창의력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내가 뭐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뭐 100년 동안에 그게 굉장히 갑자기 변한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런 어떤 의미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설계해야지만 그 설계하는 내용 중에 그런 의미가 잘 담겨져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학습자들이 생각, 계획, 실행, 정정, 변화, 확장, 수정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수업 시간은 모든 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재료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또한 방과 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요구될 경우가 있다. 그쵸? 수업을 오후로 미룰 수 있으면 수업을 미루어서 오전 시간 동안에 통으로 이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전개가 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에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수업 후에 우리가 방과 활동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방과 활동을 할 때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던 걸 가지고 취미 활동처럼 이렇게 교육 과정이 짜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방과 후 시간에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융합해서 우리가 좀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좀 마련이 되어서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오후에 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잡성인데요.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교과 영역을 결합하고 학생들의 기존 지식과 전문 지식을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연히 발견한 통찰력을 중요한 아이디어로 연결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오전에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사회, 뭐 과학 이런 활동을 배웠다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몇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걸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프로젝트식으로 고안을 해서 방과 후 활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오전에는 환경이 왜 중요하고 환경을 어떻게 아낄 수 있고 또 환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오후에는 그렇다면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뭐 기존에 우리가 썼던 그런 재활용품들을 꾸준하게 모았는데 그 재활용품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만들어 쓸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는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물건을 또 만들어 보는 메이커로 연결을 해서 프로젝트를 고안해서 오후 활동을 그렇게 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을 때 오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배웠지만 재활용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면 과학적인 원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는 어차피 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결과물 산출물을 한번 내서 제작을 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영역의 지식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잡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도인데요. 아이들은 잘게 나누어진 교과 내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만큼 수업 강도를 견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는 강한 수업 강도를 해결하는 배출구가 될 것이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포켓몬의 특징들을 암기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몰입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훌륭한 기본적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또 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키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 결과물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은 사실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유놀이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 프로젝트만큼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료들은 제시를 해줄 수 있으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이거는 안 된다라든지 그런 굳이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 딱 틀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결인데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학생들은 동료와 전문가와 다른 교과 영역들과 훌륭한 아이디어들과 웹을 통한 세상과 연결이 된다. 협업 프로젝트 중 발생한 상호 연결을 통해 배운 것은 평생 지속된다. 협업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학습 그룹을 조직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교사는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실제로 협업하게 될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혼자서 막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명이 같이 그 내용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발산하기 위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협업이거든요. 토의를 한다라는 것부터가 벌써 협업의 시작이에요. 토의를 하다 보니까 쟤랑 나랑은 좀 같은 비슷한 생각이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팀을 이루게 되고 그 팀에서 나온 제작물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서 그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는 아이들한테 정말 큰 경험이 된다.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개념 핵심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고 구체적인 디지털 재료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개인용 노트북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는 또한 재료, 서적, 도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의 질과 수량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거기에다가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가서 검색을 하고 내용을 알아보게 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제작물을 구체화시키고 좀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내고 토의를 해서 수렴을 해서 뭔가를 하나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필요한 내용은 여기 가서 얻어낼 수 있고 그런 얻어낸 내용을 가지고 제작물을 또 완성해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련의 하나의 순서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고 나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한 또 나의 생각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절차들이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아이들이 통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또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공유예요. 이것이야말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 가능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공유 활동은 큰 동기를 부여하고 타당성을 제공하고 만들기에 대한 안목을 형성시켜주고 상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프로젝트의 실제 청중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남들은 생각해내지 못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진정한 창의성은 남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남들이 듣기에 정말 그거 구현 가능하겠는데? 정말 그거 기발하다라고 공감이 되어야 돼요. 인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공상해서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미래에는 구현이 가능할 수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이렇게 띡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띡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구현물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더라면 창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마지막으로는 독창성인데요. 매년 모든 수업에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란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흔히 하는 마시멜로와 찰흙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 한 학생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굉장한 발견을 했다면 다른 학생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 없이 그 학생의 발견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은 지속되어야 하고 지식은 강요된 반복 없이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결과물이 정해져 있는,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하는 형태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수업에서는 사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좀 구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틀이 없는 좀 자유로운 개방된 오픈된 그런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의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